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반반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첫 테이퍼링 언급이 확인되면서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나스닥이 0.03% 내렸는데요. 나스닥의 낙폭이 제한적이었고 또 3대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되는 양상이었습니다. 4월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가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된다면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 즉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또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지,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3만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국제유가가 3%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약달러와 비트코인 급락, 자산 시장 급변동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표정일지 오늘장의 핵심 전략 지금부터 파악해 보시죠. 먼저 글로벌 뷰 알아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네, 간밤 나온 글로벌 뉴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는데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가 커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재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지고 있다라면서 투매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라고 커멘트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금융기관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에 직격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랜섬웨어 해커들의 선택 통화가 된 것이 위험들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자체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투매가 멈출지 불분명하다라고 커멘트를 했는데요. 가격 하락이 추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재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고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싼 협상 진척 보도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국제 원유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좀 내려가면서 이와 함께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WTI는 간밤 시장에서 3.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가 간밤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23% 정도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242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25달러였는데 이보다도 거의 2배 가깝게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4.17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경제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고 있고 쇼핑객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타깃의 CEO는 우리는 훨씬 더 낙관적인 소비자들을 보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티그룹 측에서 이 수익률이 나쁜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중국 내 사업 기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 인터넷 기업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인터넷 기업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싸다라며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알리바바, 샤오미 그리고 메이탄이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매수 적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규제일 뿐이지 이 기업의 전반적인 타격이 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다시 거듭 이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장중에 4,26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전일 대비해서 20%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5,150만 원 선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 상승하며 1.676%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수익성이 나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국 측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 기술주의 움직임 오늘
오늘 어떨까요? 오늘 주요 일정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정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만한 미국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미국에서는요, 상무부가 반도체와 완성차 업체 대표들과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좀 커멘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미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는 1.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달치와 비교해서는 0.1%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밤에 발표가 되는 경기 선행지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 소매주이죠. 폴로 랄프 로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중국 측에서는 5월에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은 사실상 대출 우대 금리를 12개월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도 역시나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이 틱스터 M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NC소프트를 대량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근 NC의 북미 법인이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시젠이 무상증자를 오늘 좀 추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시젠은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다가 공매도가 집중 포화되면서 그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늘 무상증자를 지급하는데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1년 반 만에 미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했고 이에 따라 또 현지 시간 21일에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내용들을 여러 회담들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대 연구소를 찾았다는 소식도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 일정들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방향성을 시장이 보이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오늘장 상승 하락 부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좀 약보합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전에는 좀 선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어제도 내용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비록 빠졌어도 한국 증시한테는 되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에, 그러니까 오전장만 해도 미국에서 그 반도체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후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요 장비주 위주로 급등세로 이제 반전이 됐고요. 다만 물론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때문에 테슬라가 좀 이렇게 빠진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악재를 딛고도 반도체 기업들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의 철광석 가격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진 데다가 이란과의 그 핵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플레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좀 우려했던 그 긴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 FOMC 의사록이 그 지난 5월달 고용지표 발표 전이라서 이 고용지표 감안하면 지금 6월달에 테이퍼링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결국 우려했던 이제 논의가 좀 일부 시작됐다는 거는 일단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1분기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지수는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실적 호전주 위주로 오늘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요. 역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아까도 SK 이노베이션이 포드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합작사 이제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 역시 화두가 될 게 2차 전지랑 그 반도체 미국의 설비 투자 증설 관련 기대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지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이라는 점이 뭐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 투자 모멘텀이 또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또 거듭 또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투자 모멘텀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장에서도 관련한 뭐 비철금속 쪽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또 철강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장은 또 다른 분위기를 보이겠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제 시장은 크게 보면 지금 3,100하고요. 3,250에서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2월하고 3월만 해도 그때 이제 증시 조정장에서는 2,950하고 3,200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 좀 박스권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레벨업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역시 하단부인 3,100포인트에 근접을 할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내려갈 때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수 3,100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3,2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워낙 지금 차갑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외국인들 심리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매매 현황을 좀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느 날 뭐 언젠가는 좀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시점에서 좀 지수가 좀 이 상단이 돌파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 오늘은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아니면 뭐 2차 전지나 미국 투자 관련주 지금 계속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 것처럼 속속들이 아마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중에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시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원자재 관련주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았던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뭐 기계나 이런 이제 산업재 같은 이제 섹터들은 일단 어제 미국에서도 철강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가격 부담까지 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경기 민감주는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역시 그 단기적으로는 성장주 위주로 한번 비중을 늘려 나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 3,200포인트 돌파 안착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향한 수급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경기 민감주의 비중 축소, 수익 확정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해서 전략 세우시고요. 마감 이후에 나왔던 또 공시와 뉴스들을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 또 어떤 또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 덩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순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1조 원 넘게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은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이 7조 원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력관리 반도체를 처음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큰 시장이니만큼 주가가 반등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2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경영자들이 이달 초에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CEO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주가가 20%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키
키파운드리를 완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키파운드리라는 이 기업은요, 1979년도에 창립된 LG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 모체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파운드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 구조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입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주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골프 호황에 휠라홀딩스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골프자 회사인 아쿠시네트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인 가운데서도 휠라홀딩스는 한 달 동안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20일에 배터리 합작 공장 양해각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양해각서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셀을 만드는 공장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중국 기업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단 배터리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총 투자금은 3,500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 현재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고 한 해 동안 5만 톤의 생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골프 쪽에 또 실적이 좋다는 점 확인을 했었는데요. 휠라홀딩스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FNF 인적 분할 이후에 내일 신설 법인이 상장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FNF 1분기 실적 역시도 급증하면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한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주력 종목들을 묶어낼 수 있을지 오늘 목요일은 황혜수의 주력 종목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혜수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현대미포조선과 이치한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협력 관련해서 항공 그리고 또 화장품이 한 차례 또 부각을 받았었고요. 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위성이 또 다시 한번 돌아오나요? 꿈틀꿈틀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특히 더 주목할 종목은 뭘까요?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약 659억 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배경으로는 정밀기계 쪽에 호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된 흐름이 보여지는 것이 이번 호실적에 대한 원인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향후 주가 추이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어떤 위성 사업 같은 경우 최근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보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조선주주 및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떤 조선업종의 선박 교체 수요가 LNG 선박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LNG 선박 중에서도 중형 선박의 교체 수요가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중형 선박의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관련된 어떤 자동화 투자에 따라 투자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다른 그 동종 업종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선 쪽에서의 그 꾸준한 그 수주가 계속됨에 따라서 향후 2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주는 2007년에 정말 대시세를 냈었던 섹터였죠. 이후에 점차 바닥권을 중장기적으로 탈피하는 움직임을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들어서 100%가량 오르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정배열의 종목입니다. 황해수의 주력 종목,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위성 사업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LNG 선박 사이클 도래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중형선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주목되는 현대미포조선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 최저점 부근까지 달러화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90달러 선을 간밤에는 또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네네.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뭐 현지 시간으로 18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0.45% 하락해서 89.7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변동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와서의 달러의 인기는 좀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3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한 103포인트를 돌파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강달러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한 89.73포인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약달러의 기세가 조금 최근 들어서 이루어졌었고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 초반은 하더라도 이제 달러의 강세가 소폭 이제 증가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4월 들어와서는 이제 약달러로 기세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제 연준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분위기가 어제 밤에 이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연준의 4월 FOMC 회의록에 보면은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전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 처음으로 이제는 회의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밝혀졌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에 이 이슈가 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좀 의미를 좀 크게 두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얘기했을 때 일시적이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연방준비은행의 그 총재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은행들의 총재들의 목소리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뭐 이런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제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한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바꿀 때는 아닌데 기존까지 정책 기조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책을 바꿀 수 있다. 뉘앙스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질 가능성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또 달러의 분위기, 약달러 기세가 다시 한번 또 달러의 인기, 강달러 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또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약달러 분위기가 다시 강달러 분위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그럼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약달러 같은 경우는 뭐 이달 초에 고용 쇼크도 있었고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부진도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또 어쨌든 좀 정책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또 최근 들어서 또 확인해준 측면도 있거든요. 테이퍼링 고려하더라도 언제 그렇죠. 할지를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달러가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신흥국 주식과 또 원자재 쪽 위험 자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장 영향
있을까요? 약달러의 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향은 있죠. 그러니까 이데일리 이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항상 실시간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어제 있었던 이슈 바로 이제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약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 물론 지금도 약달러의 기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 이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흐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좀 봤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대 넘는 이제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17일 6천억 원, 18일에 3,40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약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본다면은 당분간은 뭐 약달러 기조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왔던 이슈로 인해서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입김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온 이후부터 이 분위기는 또 오늘 시장에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루비니 교수가 재미있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냐면은 통화 정책 양쪽의 부양책에서 뻔하는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약달러 기조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지금 양분으로 좀 돼 있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를 누르는 현상이냐를 봤을 때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유빈희 교수의 이야기와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께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과연 달러의 기조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 매수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성은 양쪽 모두 방향성을 열어두자라는 의견 거듭 강조해 주시는데요. 금값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금이 좀 이제 꿈틀거리면서 간밤에 런던 거래소에 거래된 금값을 보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888달러까지 또 상승을 하는데요. 안전자산으로서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는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 이후부터 사실 이게 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인기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는 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이제는 금, 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주식, 가상통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약세를 그동안 이제는 보여왔는데, 실물자산 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과 반대로 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금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금리와 달러가 이제 아무래도 급등세가 진정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역시 금에 대한 인기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앞으로의 금은 어떻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슈가 방송에 흘러나올 것이고 투자자 사이에 입방아에 오르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그 수요, 금에 대한 인기는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젯밤에 뭐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가상 화폐들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디지털 골드라고도 별명이 붙여졌었던 비트코인이 간밤에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랫꼬리를 일단 길게 달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안 볼 것 같았던 우리 돈으로 4,200만 원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향후 자산시장 전반적인 방향성과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제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악몽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게시판이라든지 누리꾼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뭐 악몽이다. 지금도 현재도 이제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너무 단기간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변동성,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가 이 자산 가치,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잘 보여줬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정말 5,50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출렁이는 또한 중국의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가치의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게 9월에 있을 특근법,
그러니까 이제는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편입시키겠다는 정부의 네. 의지거든요. 네. 이런 특근법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폭발적인 변동성이 한번 이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퇴출되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거든요. 9월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특근법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이런 거래소가 안전한 거래소인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특근법 이전에 만약에 거래소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폐업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9월에 있을 특근법 이전에 본인의 거래소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옮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뭐 100여 곳이 있는데 맞아요. 이 가운데서 꼭 거래해야 되는 거래소를 줄일 수밖에 거론을 없죠. 해주신다면 네네. 몇 가지인가요? 역시나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 4사가 있고요. 4사요? 예, 그래서 조언 드릴 거는 꼭 그 은행과의 실물 자산, 그러니까 실물 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은행과의 실물 통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조건인데 이게 은행에서 엄격하게 지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래소 아니면 은행하고 거래가 안 터질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 100에서 200개의 거래소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정말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은 은행과 거래가 안 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출될 수밖에 없고요. 퇴출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들이 예치금이라든지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못 돌려주는 사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자꾸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이 주요 거래소 4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산시장의 급변동성과 관련한 종목 뭐가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금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아연, 금, 은동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재련 회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32%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2,7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2011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금 판매량 지난해 1분기보다 123% 증가한 점도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고려아연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순히 금 관련한 모멘텀뿐 아니라 이달에는 울산 LNG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서 상업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또 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 아연이나 연 등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동박 공장도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무엇보다 금 관련 이슈가 나오면 특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은 주로 핸드폰 카메라 모듈용 렌즈나 LED 조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몽골 현지에 AGM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금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회사는 금과 구리, 아연 등의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세계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AGM이 몽골 고비 사막 현지에 자원 채굴을 할 수 있는 이 전체 면적, 보유한 면적은 서울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채굴량이 많습니다. 최근 주가도 다시 상승세로 돌려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엘컴텍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영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은 또 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은값도 1년 동안 7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풍 역시나 비철금속 재련 회사로서 앞서 살펴보셨던 고려아연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9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때문에 요즘처럼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할 때 이 종목도 함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영풍은 최근 폐배터리 전기차에서 주요 전략 금속 기술을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회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건식 용융 기술을 통해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 등 주요 배터리 원료 소재 95% 이상을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용 후 배터리 전 처리 기간과 비용도 대폭 줄어들면서 앞으로 연간 5만에서 10만 대 전기차 배터리 처리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영풍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 어디까지 더 높여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금과 은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 논의의 본격화 가능성 이게 시장을 네. 흔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 주식 시장이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라는 쪽의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할까요? 일단은 왜 요즘에 금이 인기가 많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요. 사실 인플레이션 했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리포트에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비철금속 특히 이제는 뭐 은이라든지 동에 또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영풍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려아연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 및 동합금 소재 부분이 있고요. 가공품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여기에도 사실 그 항상 그 비철금속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한마디로 금값이 오를 때 같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풍산도 아마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비철금속 관련주 했을 때는 뭐 고려아연 아까 나왔던 풍산, 영풍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또 한 가지 조언 드릴 거는 이제 리츠 상품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네. 다양한 뭐 비철금속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리츠 상품이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내가 이제 큰 돈 들일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 형식인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이번 연도 2월부터 5월까지의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은 뭐 코스피 수익률이 한 2.5%라고 본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30%, 뭐 40% 넘어가는 이제 수익률을 보이는 게도 꽤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20%는 뭐 기본이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어떤 리츠에 대한 관심도 가져둘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지난장에서 서울가스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12% 네.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고배당 매력이 또 돋보이면서 맞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시장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기술주가 좀 한 차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버블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IPO에 나선 공모주와 스펙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기사다, 공감하는 이야기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을 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공모주 대비해서 실제 주가가 떨어진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이미 유명하죠. 제시카 알바가 공동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어니스트 컴퍼니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는 공모가보다 더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는 코인베이스. 뭐 오늘 시장 굉장히 어제 우리 새벽 시장이 안 좋았었죠. 뉴욕 시장에서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이 떨어짐으로 해서 또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도 사실 이제는 뭐 직상장하다 보니까 공모가라는 건 없지만은 첫날 포인트보다는 엄청나게 한 21% 종가보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아무래도 IPO 이러는 뭐 스펙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아마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을. 그런 네. 어떤 분위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SKIET도 따상의 공식이 깨졌는데요. IPO 시장의 또 냉각 가능성도 검토를 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로 이동할 가능성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공략주, 이데일리 전문가들의 종목들 고수의 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올릭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mRNA 백신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이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회사가 mRNA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녹십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최근에는 유전자 발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력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올릭스 주가 추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영원 전문가 CJ ENM입니다.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외에도 홈쇼핑, 커머스 사업 CJ몰 등 이 방송 쪽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3거래 연속 공약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CJ ENM 어디까지 주가 상승세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친환경 핵심 원료 공급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특히나 포스코는 철강주로서 철강 수요 회복 그리고 철강석 선현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 어디까지 신고가 행신 경신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 매매 전문가 참 좋은 여행입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자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여행주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전거래를 13,000원을 지지하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계속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에스티팜입니다. 역시나 mRNA 관련주입니다. mRNA 백신 지금 기술을 보유한 한 10여 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지 에스티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 픽을 확인하셨는데요.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목요일장의 시초가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익률과 또 전략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훈 과장의 지난 종목, 세 종목 보겠습니다. 자, 3주차 종목들을 볼 텐데요. 4월 29일부터 보죠. 이지바이오입니다. 주간 고점 기준으로 8.41%의 수익이 났던 사료 첨가제주. 뒤를 이어서 현대차 5월 6일 4.48% 주간 고가 기준 수익입니다. 뒤를 이어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32%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났는데요. 94만 8천 원 선까지 주간 고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95만 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목표 주가 유지하시겠습니까? 네,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목표 주가를 지금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갈지 안 갈지. 예. 우선 21일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모더나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양상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위탁 생산에 대한 이 가능성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0만 원에 대한 달성 부분을 좀 많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모더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게 실용화됐을 때 영업이익률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CMO 관련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더나 CMO에 대한 기대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호재가 노출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95만 원 목표 주가 자신 있게 유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6만 원 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변수에 주목할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오늘은 좀 내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에서 있고 이 인플레에 대한 이슈는 바로 지금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뭐 5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이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가 시크릿컬한 업종을 제외한 좀 약간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물가 상승의 수혜주도 또 따로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내수 소비재, 역시 소비재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또 내수 소비재와 겹친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 그 수혜주들을 봤을 때도 뭐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이 판매 가격의 상승까지도 이어진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높은 수치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에 반영되는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 실적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FNF, 뭐 신세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의류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 주가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FNF는 내일 이제 분할 상장되는데요. 1분기 네. 실적이 발표가 이미 됐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4%가 급증했습니다. MLB 디스커버리, 키즈 쪽에 또 라인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 소비재 그렇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당장 하기 어렵기 없죠. 때문에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네네. 그런 종목을 선택하자. 증권가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내수 소비재주 가운데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 뭘까요?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바로 코웨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일봉 시작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1,707억에 나왔는데 예상치가 1,500억이 최대였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과연 1,500을 넘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1,500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제 내수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이런 1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정수기 쪽이죠. 특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쪽에서의 이 비싼 어떤 정수기보다는 중저가 정수기 쪽으로의 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업 비중이 거의 이제 40% 육박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봤을 때는 해외 영업 비중이 36%를 기록했는데 이 우리나라 안에서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방문 판매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좀 만회를 해주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그 2%까지 높아지는 상황으로 좀 실적이 나왔는데 이 내수 쪽과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투트레로 갔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재무적 안정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늘려놨습니다. 2위 업체들과의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2, 3위 업체인 이 다이아몬드, 아메이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이 9에서 10% 사이를 유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웨이의 30% 이상의 이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웨이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수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작년이었죠. 이 산불이 나온 다음에 이 청정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가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코웨이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에 의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한 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목표가는 8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7,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면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코웨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가운데 금값이 뉴욕 시장에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서 좀 더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한 트레이딩이 오늘장에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죠.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지금 4월 인플레이션 CPI 상승률에 놀랐다. 올해 경제, 미국 경제 6, 7%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고용에 깊은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우리가 유동적인 기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앞으로 연준의 의견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시장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고배당, 리츠, 금 관련주 오늘 잘 지켜보시고요. 굿모닝 에잇에서 오늘장의 전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장 이 시간 굿모닝 세븐에서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장도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성공하세요.